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지역의 주요 관광지도 비상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관람객이 절반 정도 줄어 관람객 유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가 절정을 이루면서 계곡을 찾는 피서객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피서객들이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바다보다는 그늘 속 시원한 계곡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이 남북 교류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과 거제시는 음악과 지역 명칭을 기반으로 다양한 남북 교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남해안 시대에서 짚어봤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에 호텔형 숙박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대기업이 투자한 첫 유치 사업으로 박람회장 활성화에 기대가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순천만 국가정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꽃과 나무 관리 일손은 크게 늘어가는데 관람객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원 곳곳을 조금이라도 적시려는 물줄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에다 가뭄까지 겹친 한여름.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순천 국가정원 내 87만 그루의 나무들도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나무라든가 잔디라든가 지금 화해류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일일 한 50여 명가량이 관수 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찜통 더위는 이처럼 일손은 뺏으면서도 관람객의 발길은 뚝 끊기게 하고 있습니다. 순천 국가정원의 상징 봉화언덕입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오르던 이곳도 오늘은 텅 빈 언덕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좋은데 더워가지고 지금 10분의 1도 못 돌았어요. 양산도 들리고. 이른 무더위가 시작된 이달 한 달 동안 국가정원을 찾은 관람객은 12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 27만 명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관람객 감소세가 예상을 뛰어넘자 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풀장과 그늘막 설치를 늘리고 양산 대여도 확대하는 등 길어진 무더위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쉬실 수 있게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쿨존을 운영하고 어린이들이 와서 재밌게 놀다 갈 수 있게 풀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이와 함께 다음 달 26일까지 단시간 이어지는 물빛 축제와 야간 개장을 홍보하며 한낮의 무더위를 피하려는 관람객들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도내 축산농가의 폐사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늘까지 도내에서는 폭염으로 닭과 오리 등 55만여 마리가 폐사해 피해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피해 농가도 320여 농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이 이어질 경우 지난 2016년 22억 원, 지난해 33억 원의 피해액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축산농가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적조 방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여수 지역 적조 방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후 여수시 돌산읍 송도와 남면 화태도 등 적조 방제 현장과 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양식장 어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정화선과 행정선은 물론 일반 어선 등을 동원해 7만 5천 톤의 황토살포와 수류 방제 조치에 나서고 있으며 먹이 공급 중단과 액화산소 공급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8월로 접어들면서 휴가도 절정을 맞고 있는데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바다보다는 시원한 계곡으로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민주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햇살이 뜨거운 여름 산자락, 산속 계곡을 따라 폭포수가 쏟아져 내립니다. 숲과 나무가 만나는 계곡 곳곳에는 피서객들이 넘쳐납니다. 한여름 계곡은 말 그대로 산속의 오아시스나 다름없습니다. 피서객들은 시원한 계곡물에 몸을 담그며 가마솥 더위를 잊어봅니다. 어른도 아이도 신나는 물놀이를 즐기며 여름을 만끽합니다. 시원하고 즐겁고 휴가차 왔어요. 바다는 덥고 계곡은 시원하고 바람도 불고 재밌어요. 수영하는 거? 계곡에서 바이트 물고기를 잡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잡았다! 지난해 광양 4대 계곡을 찾은 피서객은 28만여 명. 연일 폭염특보가 잇따른 올해에는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곡은 바다보다 그늘이 많아 가족 단위 피서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폭염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올여름.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바다보다는 시원한 계곡으로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020년에 개최될 예정인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5월에 체결된 전남, 경남 간의 상생협력 추진협약에 따라 오는 2020년에 개최되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수에 공동 유치할 계획이라며 오는 10월부터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과 2017년 총회 유치 활동을 토대로 2020년 총회 유치를 위해 대정부 설득과 건의에 경상남도와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에 대기업이 투자한 호텔형 숙박시설이 건립됐습니다. 국제관 D동에 들어선 여행자 호텔은 SK네트워크스가 50억 원을 들여 건립했으며 2인 객실 56개를 갖추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갑니다. 박람회재단은 해수부와 공동으로 첫 대기업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며 박람회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 여수, 광주, 목포, 남해안 5개 MBC가 민선 7기 시작과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진행하는 공동기획보도, 지금은 남해안 시대.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남해안 지자체들의 남북 교류 움직임을 장영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평양에선 매년 가을 윤희상 음악회가 열립니다. 1998년엔 남과 북이 윤희상 통일음악회를 통해 하모니를 이뤘습니다. 윤희상 선생의 유해가 고향 통영에 묻히면서 20년 전 약속했던 윤희상 통일음악회를 통영에서 개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남과 북의 공감대가 큰 윤희상 선생님을 주제로 문화 교류를 준비하고 그리고 수산 양식 기술 분야도 남북 교류 사업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남북권에서 고려 관련 유적이 가장 많은 거제 둔덕면은 고려면으로 개칭하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려 의종 시절 거제는 3년 동안 고려의 수도였다며 고려촌 조성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고려사의 유적을 간직한 이런 둔덕면이라는 이런 아주 훌륭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산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한국 전쟁 당시 흥남을 떠나 거제에 도착한 빅토리아호의 3대 기적을 토대로 남북 평화공원을 조성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In the winter of 1950, when the people here had very little food, many of them had very little clothing, the South Korean people brought in these North Korean brothers. 거제와 통영은 고려 건국 1100주년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올해를 남북 교류의 최적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이 남북 교류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순천시 해령면 일대에서 올해 첫 노지 벼베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농민과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3월 극조생종 모내기 이후 140일 만에 수확이 이루어져 추석을 앞두고 전국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순천의 벼 조기재배는 지난 1959년부터 전통을 이어왔으며 올해는 133헥타르에서 740톤의 햅쌀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수 웅천지구 개발업체 간부와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웅천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웅천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통해 민간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여수시는 웅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시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협은 또 검찰에 웅천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부영건설 역시 안산동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건립 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흥군이 농어촌 폐교를 활용한 자전거 박물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고흥 출신 동요 작가 목일신 선생의 대표작인 동요 자전거를 주제로 하는 자전거 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폐교를 활용한 교육문화예술공간 설치 지원 사업에 공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옛 도양초등학교를 예정부지로 정해 국도비 60억 원을 들여 박물관 유치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내실 있는 마을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 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벌이는 마을 기업 육성을 위해 사전 컨설팅과 교육 지원, 선정 이후 예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1년 마을 기업 육성에 나서 다사랑 농업법인 등 12개소를 선정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22개 마을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36회 팔마 시민예술제를 앞두고 순천시가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오늘까지 지역 상인들과 예술단체, 보조금 지원단체 등을 만나 토론회를 열고 원더심 활용 방안과 함께 시민 참여형 축제 개최와 청년 방문객 유입을 위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행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10월 열리게 될 이번 예술제는 순천만 예술무대와 시민의 상 수여식 등 부대 행사로 치러지며 다음 달 중으로 참가자 공모가 시작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내 시설물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보수 보강공사에 나섭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모두 11억 5천만 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앞으로 6개월간 컨테이너 부두와 원료 부두 등의 시설물 단면 보수와 방충제, 안전난간 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수 보강 공사는 지난해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발견된 손상 부분을 보수합니다.